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교육과 3학년 고양이입니다. 자연스럽게 하세요. 로봇 같아.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질문지를 만들어서 오셨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다음 년이 아니라 최소한의 모두 하루에 1시간 반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길면 4시간 넘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소수일 뿐이고 진짜 그냥 적당히 그냥 오늘 할 거 했다 하면 1시간 반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걸 좋게 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3학년들은 솔직히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서야 그래도 뭐 한이 많이 카는데 지금 이제 방학이잖아. 좀 붕 떠요. 이때 물론 엄청 진짜 하루에 10시간 하는 3학년도 있을 거지만 정말 극소수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도 대학교 생활 해봤기 때문에 놀아요. 30분을 해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잘한 겁니다. 3학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아. 대부분이 4학년 때 시작하거나 졸업하고 하죠. 몇 살이고? 23살이요. 부러워. 저도 그때로 돌아오고 싶네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1시간 반이면 이게 강의 빼고 시간 말한가요? 네. 그냥 복습하는 시간. 와, 아니 강의를 그럼 하루에 몇 시간 봐요? 강의는 보통 3시간? 그러니까 한 주차에 한 12강에서 13강 올라오는데 한 영역당 강의가 보통 몇 개죠? 한 장애 영역당 12개에서 13개 정도 올라와요.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해볼게요. 그리고 현재 너무 최소한의 공부만 하는 것 같은데 뭘 넣어도 변해 좋을까요? 요거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지금 강의도 하루에 3시간 보고 복습도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3시간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임용이 크게 교육학, 전공 2개인데 전공 안에서 장애 영역, 법, 교육과정 이렇게 3개 나뉘어요. 그 쌤은 지금 장애 영역을 강의를 보는 거잖아. 법이랑 교육과정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시작도 못했지. 네. 그 호랑말코 유튜브에 장특법이라 검색을 해요. 그러면 기출 분석 다 해놨어요. 그걸 이제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해줘. 그런 식으로 강사분들도 이제 강의를 해줄 거예요. 장특법이랑 교육과정. 강사도 근데 좀 갈려요. 합격생도 갈리고. 그러니까 1월부터 해라. 시험에 좀 임박해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해라. 그런 합격생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1월부터 하는 게 좋아. 법이랑 교육과정은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매일 15분에서 한 1시간 보고 다음날은 다 까먹어요. 근데 그 작업을 매일매일 하는 거야. 알게 모르게 이게 실력이 올라가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죠. 쌤은 그래도 2023년 임용고시를 치겠네. 2년 남았네요. 네. 2년 동안 잡을 거예요. 개정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개정이 돼도 완전히 뒤바뀌진 않거든. 자, 2번입니다. 당시 공부하면 복습을 꼭 강의하지만 진도가 있다 보니 그거 따라가면 언제나 복습을 못하는 중입니다. 만약에 다섯 번 아니면 3월 17일 정도만 대해서 온전히 전체 복습할 시간이 없는데 그럼 완벽 복습을 못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생활과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걸까요? 안전하게 보면 진도가 밀릴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그나마 진도 따라가는 한번 놓치는 순간이다. 꾸준히 매일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말입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가 일주일에 기본 이론 강의가 12강에서 13강 올라오고 문제풀이 강의가 2강, 3강 올라오거든요. 기본 강의가 따로 있고 문제풀이 강의가 또 올라온다고? 네. 그러니까 총 일주일에 들어야 하는 것은 한 14강, 15강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그거 하루 이틀 만에 다 못 듣잖아요. 사람이 집중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루에 강의 3강씩 듣고 복습하고 3강씩 듣고 복습하고 그러다 보면 그 영역 자체를 공부가 덜 되는 상태에서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된다. 이런 네. 걱정이죠. 한 번 밀리면 계속 그치? 밀리니까. 자, 요거에 대한 해답을 드릴게요. 이거는 모든 수험생이 겪는 고충입니다. 지적장애 예를 들게요. 지적장애 강의가 한 14개 있어. 14개를 공부를 했어요. 그게 조금 이해가 됐어. 앞으로 시험까지 2년의 남은 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몇 번 볼까요? 엄청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기준으로는 한 30번 봤어요. 모든 영역을 그렇게 보거든. 근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1, 2월 달은 기본 이론이야. 기본. 정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쌤이 1, 2월 달 열심히 듣죠?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했어. 3월 달에 끝나고 나서 복습을 딱 하면은 앞에 내용이 20% 30% 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우리 뇌의 용량은 정해져 있어. 다 안 들어와. 복습을 해야 장기 기억에 남는데 한 번 봐가지고 100% 다 안 차. 그럼 천재지. 강의 한 번 다 보고 바로 시험 치면 다 합격이지.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거든요. 컴퓨터가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터디를 하면은 분명히 똑같은 강의를 봤는데 그 사람은 말도 엄청 잘하고 이해를 완벽하게 다 했어. 같은 초수인데도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조급해지는 거지. 저 사람은 엄청 이해도 잘하고 하는데 똑같은 강의,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하는데 왜 저 사람 잘하고 나는 못할까? 그래서 조급하게 막해. 임용고시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2시간 뛰잖아? 처음부터 전력질주에 100m 뛰듯이 내 모든 힘을 쏟아서 막 달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쳐요. 10초도 안 가서 지치지. 내 뒤에 따라오는 경쟁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질러 가요. 그거야. 임용공부는 마라톤이야. 뭐 수능도 그렇고 페이스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말고 강의만 듣고 그냥 뭐 복습 그리고 3월달 되면 다 까먹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날 거야 하나도. 내가 적은 글도 내가 이걸 왜 적었지 할 거야. 그 작업을 2년 동안 하면 돼. 하다 보면은 20%밖에 기억이 안 나던 게 30%, 40%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직전 가서는 100%안 돼요. 될 수가 없어. 80%, 90%밖에 안 돼. 100% 되면은 만점 다 두둑하게 나오겠지. 변별력 때문에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3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구나 이해만 한 수준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3번 갈게요. 교육학입니다. 교육학은 보통 다음에 올라가는 교육학이 시작하면 좋다는데 교육학도 특학처럼 내가 미리 이끌어서 따라하는 게 좋을지 1년 강의만 듣고 알아서 공부하고 기출 풀어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교육사회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학교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구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노동자들을 키우려고 일부러 교육에 한계선을 정해놓는 거야. 딱 이제 노동자 수준의 교육만 한 거야.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그 세력을 유지를 하려고 만든 게 학교다.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막 정황이론 나오고 남자는 광부, 진정한 남자는 광부다. 공부는 여자들이 하는 거야. 어디 남자가 그 공부하노? 이게 정황이론이거든요. 재밌잖아. 네. 물론 이제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교육학은 전반적으로 학자들이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전되고 한 거거든요. 교육학을 가볍게 시작하는 건 괜찮아 봅니다. 강의도 여건이 되면은 뭐 들어봐요. 연간 패키지는 개인적 욕심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학은 그냥 내가 얼마큼 하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뭐 판가름 나는 거니까 1, 2월달 강의도 기초가 아예 없다. 근데 솔직히 교육학을 독학을 하기 좀 힘들어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1, 2월달 강의 정도는 듣는 거 추천하는데 그건 뭐 쌤 상황 봐서. 그 아까 전에 1월 달에 큰 틀 강의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책이 있는데 그냥 그거 그냥 계속 이렇게 보면서 복습하면 될까요? 그거는 이제 너무 기본이고 조금의 실력 올리고 싶으면 1, 2월달 강의 들으면서 스터디예요. 짝스터디 그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교육학 이제 영역을 정해. 교육학도 뭐 심리학, 뭐 사회학, 뭐 철학이 쫙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파트를 정해서 말로 설명하는 거야. 뭐 기능주의가 뭐냐 하면은 키워드 한 3개 말하고 그 키워드 설명 막 하고. 3학년에만 그렇게 해도 4학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굉장히 너무 많이 돼요. 남들은 교육학 0인데 쌤은 이미 이마에 와서 있는 거야. 이 정도 채운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그 뒤에 공부가 수월하죠. 기본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니까. 스터디 하시고 1, 2월달 정도는 듣는 거. 이제 4번 갈까요? 네. 지금 4학년 2년 공부 연간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현재 꼭 해야 할 것들을 어떤 것인지 3학년 때 이 정도 공부를 해놔야 한다. 계획 세우고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쌤은 3학년이니까 2년 계획이죠.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기본 이론을 끝났다고 해서 바로 다음 강의 듣는 게 아니고 기본 이론 복습을 한 6월까지 해. 강의 끝나고 나서도 복습을 하는데 두 번째 돌릴 때 기출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돌리면 상반기 끝났다. 하반기 한 7월부터는 이제 강론을 좀 봐야 되긴 하거든요. 3, 4, 5, 6월 달에 강론 강의랑 뭐 기출부터 이렇게 강의를 열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7월부터 한 12월까지 듣는 거죠. 어차피 시험을 못 치니까 3학년 때는 처음 공부를 하니까 혼자서 하기에 너무 벅차고 무슨 말일지 모를 거야. 강론은 정말 어렵거든요. 복교 과정은 매일매일 하시고 교육학은 1, 2월달 그거 하면서 짝스터디 하는 분이랑 복습해도 되고 5번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나 기능 준비 시작하는데 뭐부터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공부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공부 방법은 하부루타 말로 하면서 손이랑 입이랑 머리랑 같이 3개 쓰는 거지. 트리플 코어구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합격 수기를 중특이라 해서 중특만 보는 게 아니고 학교과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이런 걸 다 봤어요. 교과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다 있어. 합격생들만의 멘탈 관리, 시간 관리, 교육하고 어떻게 공부했다.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아 학교생들이.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상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만 봤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강론 책도 필요 없고 눈으로 공부를 하니까 되게 편하겠다. 팔도 안 아프고. 그 방법 그대로 있습니다. 그 해 거의 꽈라 점수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 정말 특이한 방법인데 그 사람한테만 맞는 거지. 그래서 보편적으로 좀 알려진 방법 다도 복습 계속하고 짧게 또 자주 보고 좀 많이 알려진 보편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6번 넘어갈게요. 기출 분석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출 분석이란 건 문제가 있어요. AAIDD 10차 문제가 나왔다. 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그 AIDD 9차, 10차, 11차 정의를 다 본 거야. 기출이 해마다 점점 심화되고 확장되고 응용되고 적용돼요. 점점 어려워지지. 쉽게 말해서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더 어렵게 나올까 관련된 내용들을 다 보는 거지. 거기 나온 개념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거랑 연관된 개념들까지 다 같이 보는 거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좀 그런 거예요. 스스로 기출 문제들을 실제 인용 치듯이 풀어보면 낱낱이 풀어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혼자 풀어보기 전에 먼저 기출 분석 강의 들으면서 틀을 잡고 스스로 기출에 성질을 바꾸는 것인가요? 뭐 말해요 이게. 임용 그 문제집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뽑아서 스스로 다 풀어보고 난 후에 관련 개념을 다 확장시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직 잘 모르니까 스스로 안 푼 상태에서 먼저 기출 이게 나왔네 하면서 공부한 후에 나중에 풀어보는 게 나을지 영상을 먼저 보는 게 나을지 혼자 하는 게 나을지 이미 기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보너스 문제로 뭐 얘따 저것은 먹어라 하고 던져주는 정말 쉽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건 잘 없고 기출이 된 거는 어렵게 나온다 대부분. 강사가 풀이하는 영상만 봐도 괜찮아. 안 풀고 굳이 풀 필요는 없어. 그럼 기출을 굳이 풀어볼 필요는 다 없는 건가요? 1, 2월 기본 강의를 이제 한 바퀴 돌렸어. 아 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풀어보자 해서 점검을 해본 거지. 근데 뭐 다 틀리죠. 맞추는 것도 안 좋아. 맞추면은 나 이거 잘 안 해? 이러고 그냥 넘어가거든. 안 심어해. 뭐 적응 행동을 찾는 문제가 있다. 실제적 기술, 사회적 기술 뭐 그런 거 찾는 거야. 맞췄어. 쉽네. 이러면은 마치 내가 지적장애 적응 행동을 잘 아는 것 같아.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험해요. 맞추든 틀리든 간에 다른 강도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그걸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될 수가 있죠. 채점도 하지 마. 틀린 거를 X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짜증나니까 별표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나 틀렸어. 나 모르는 거네. 이게 아니야. 쌤은 지금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는 근데 저는 강사 강의를 보는 건 괜찮아요. 보는 건 괜찮은데 짝스터디 하면서 문제 하나 가지고도 그 기초에 관련된 키워드 이렇게 다 설명해봐. 행동 수중에서 행동 형성이랑 용암의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행동 형성의 정의, 단계 뭐 그런 거 말해봐라. 그 다음 행동 연쇄와 비교를 해서 설명해보고 용암과 행동 형성의 공통점, 차이점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부터 거야. 이 개념들을 다 파악을 해야지. 7번 장특법이랑 틀리에 들어가는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서 의미나 통하기 아니면 다 되는지 달달 통하기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장특법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해야 됩니다. 뭐 은은이가까지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과정은 의미만 전달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좀 키워드식으로 외우고 내용 자체가 많아서 이게 될랑 모르겠네. 그리고 법이라 해가지고 다 보는 게 아니야. 거기서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특이기 때문에 유초는 안 봐도 되는데 요즘에는 초등 특수에서 전화 문제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초등 문제 나오지 마라 법은 없어. 저도 그 얘기 듣긴 들었는데 유초 걸 안 봤어요. 초등 문제 나오면 그냥 뭐 틀리던가 다른 거 맞춰도 되지. 그냥 바로 외우지 말고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기출 문제를 보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될 거야. 항상 나오던 애들이 나와요. 순회교육 나오고 서비스 나오고 그렇게 단골로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 위주로 하면서 점점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지. 뭐 14촌구 나오고 31, 91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숫자도 나오고 하니까 패턴이 보여. 이렇게 나오는구나. 1조부터 38조 다 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기출되는 패턴이 있어. 중도 중복장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교육과정 그리고 총론, 그 다음에 교과가 있어요. 국사수가식이라고 하는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직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시험이 임박했다. 내가 당장 한 달밖에 없다. 총론을 일단 다 외웠던 전제하에 교과를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해에 교과 문제가 거의 안 나왔다. 그러면은 운이 좋은 거지. 내 수준에 맞게 문제가 나온 거야. 근데 국어, 직업에서 한 3개, 4개 나왔다. 그러면 그 해는 불리한 거죠. 복불 복입니다.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죠? 수석하고 고수분들은 총론하고 교과를 다 봅니다. 쌤은 여유가 아직 되니까 교과 안에도 그러니까 성격이란 게 있고 교육방법 평가 뭐 그런 게 있어. 그 중에서도 나오는 것들을 뭐 강사가 찝어주긴 하거든요. 요거 다시 말씀드리면 법은 달달 외우고 교육과정은 의미만 전달되게. 그러면 총론이랑 교과 둘 다 그냥 키워드 의미 전달될 수 있는 정도로 공부하면 돼요? 그죠? 키워드 중심으로 해도 됩니다. 교육과정은 장특법은 키워드가 아니고 외우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법에 이렇게 나와요. 가로로 돼 있어. 이걸 잘라야 돼. 근데 얘는 다행히 쉬운 게 뒤에 거 봐봐. 학습장애 어려움, 학습장애 어려움, 학습의 어려움, 학습의 어려움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날려. 똑같으니까 요것만 있는 거야. 요것만.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직접, 감각적 이게 뭐 다 하나하나 적고 이렇게 외우면 안 돼. 비율적이야. 법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길면은 자른 거지. 지감건을 했거든요. 직접, 감각적, 건강상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다음 설명할 수 없는 교과를 외운 거지. 두 번째는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 자르고 어려움이 있어 자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르고 부정적 행위나 감정 부행감 이렇게 하든가 자르고 전반적인 자르고 불행감이나 우울증 자르고 이런 식으로 전략이 있어. 앞 글자만 따는 거. 여기도 보면 집도일 전학이라 하잖아요. 네. 집도일 학생인데 얘가 전학 갔다. 이런 암기법을 활용을 해야지 좀 그나마 쉽게 외우지. 그냥 막 적으면은 못 외우니까.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냥 무작정 암기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이게 영상에 다 설명해놨으니까. 8번 2015 교육과정이 내년 22 교과정 개정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들이 15 교육과정을 많이 봐온 동일까요? 어떤 개정되라고 왜 많이 경험을 줬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강사님이 이번 연도까지가 마지막이고 내년에 싹 뜯어고치니까 지금 N수생인 분들 꼭 붙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개정되는지는 모르겠긴 하고. 교육과정은 4학년 되고 개정되면 아세요. 왜냐면 개정된 걸로 쌤이 시험을 보니까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네.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개정은 될 거예요. 강사도 뭐 자기 밥줄이 걸렸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하겠죠. 4학년 돼서 그 전에 공부를 다른 거는 거의 다 해놔야지. 그래야지 교육과정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딴 거 다 하나도 안 하고 교육과정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됐습니까? 네. 아직은 좀 이른 것이지만 현재 방금 세운 3학년 연계를 따른 뒤 4학년 연계를 세우고 싶어요. 연간 패키지 소환하기 전 연간 패키지 하지 말자. 연간 패키지의 장점은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싸고 가격이 싸요.
단점을 말해주면 내가 지금 문제풀이 모고를 풀 수준이 안 돼. 1, 2월 달 뭐 3, 4, 5, 6 그거 정리하기 바빠. 그것도 정리도 막 덜 했어. 문제풀이 이제 들어가. 돌아가면 들어야지. 듣는데 내가 지금 완성이 안 됐어요. 문제를 풀어. 어떻게 돼? 다 틀리지. 그럼 나는 해야 될 게 3, 4, 5, 6 그거 정리하는 도중에 문제풀이 틀린 것도 같이 해야 돼. 그러다가 연구역 하다가 또 모고까지 가요. 그럼 3개를 해야 돼. 쭉도 밥도 안 된 겁니다. 지금 3, 4, 5, 6도 안 됐어. 문제풀이도 다 틀려. 문제풀이 정리하려고 할까 모고를 들어가. 모고도 다 틀려. 뭐야 이게? 그러면서 멘탈은 망가지고 올해 되겠나 연간 패키지 괜히 들었네. 그런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쌤이 소화할 자신이 있고 하면은 연간 패키지를 들어도 괜찮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문풀 모고 반대합니다. 저는 서브노트로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뭐 계속 봐왔던 자료나 내 서브노트가 있으면 그거라도 완벽하게 암기를 하자.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나는 합격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또 적중을 했고 굳이 강사가 만든 문풀이나 모고 문제를 그걸 잘 맞춘다고 해서 합격한 게 또 아니야. 저는 그거보다 확실하게 강론, 실제 문제에 나올 것들, 뭐 나왔던 것들 그런 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뭐 강사 문제든 임용고시 문제든 다 맞출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지 쌤이 만약에 충분히 소화할 능력이 된다, 제대로 잘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연간 패키지 듣고 합격한 사람도 많아요. 안 듣고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선택하는 거니까 먹어도시 소화를 해야 이게 영양분이 되지. 소화도 못하면 다 토해내지. 가지도 않는데. 그러면 3학년 때 1월에서 6월까지 그 기본 이론 듣고 복습하고 기출을 하고 7월에서 12월까지 강론 듣고 기출 분석을 따라갔다고 가정하고 그걸 완벽은 아니지만 못해도 두세 번 돌려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어. 기출 문제도 이제 좀 분석 좀 할 줄 알아. 그 정도 수준 되면은 4학년 때 이제 선택을 하세요. 만약에 연간 패키지를 끊는다고 치면 그냥 그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고 만약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안 한다 하면 1, 2, 3, 4, 5, 6 이미 들었잖아. 네. 또 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풀이랑 모고는 해보기는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그거 2개만 들어본 거지. 내가 뭐 듣지마 뭐 들어 이렇게 할 그건 아니고. 왜냐면 쌤의 수준을 그때는 모르니까.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10번 지금 듣는 강사 그냥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내로 뚝 인연 올라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출 분석이나 특강 같은 거라도 다른 강사 것들 보면 좋은지. 한 강사 쭉 까는 거는 근데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강사마다 특출나게 잘하는 분야가 다 달라. 어떤 A 강사는 막 시각 청약을 잘하고 막 B 강사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쉽게 해주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특색이 다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강사를 다 그럴 필요는 없지. 돈 아까우니까 여러 강사 이래 뭐 들어보는 것도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학교생들은 그 강사가 잘 맞아서 1년 연간 패키지에서 막 바로 합격했다 뭐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영역이라 본인이 그 강사 올인하고 싶다, 뭐 잘 맞더라 처음에 뭐 쭉 가고 다른 강사 들어보고 싶다 하면 다른 강사 뭐 들어보고 저 답변이 안 된구만 이거. 서브노트를 말씀드리면 서브노트가 뭔지 알죠? 서브노트가 그거잖아요. 자기가 내용을 약간 정리해가지고 노트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사분 필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거 보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강사가 필기해 주는 거는 많은 내용을 축약한 거잖아요. 축약.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본다고 해가지고는 깊은 문제를 못 풀어. 저도 이런 걸 보긴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야. 내가 문제가 뭘까 하니까 공부를 깊게 안 했어. 강사를 너무 의존한 거예요. 강사의 그런 정리한 거, 그다음 강사가 찝어준 거, 그것만 봤어. 그거는 당연히 보는 거고 그 외적으로 내가 스스로 공부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강론책이 있으면 예를 들면 강론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근데 솔직히 그게 힘들지. 그래서 강론 정리한 자료를 주는데 그 정리한 자료도 100페이지 막 넘어. 엄청 많아. 이게 너무 많으니까 보기 힘들잖아요. 언제도 다 보고 앉았어.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서브에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 봤지. 서브노트를 아예 안 만든 사람, 서브노트를 만든 사람, 남이 만든 서브를 본 사람, 전부 다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브는 자기가 강론이나 아니면 강의 기본 이론서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생각하기에 괜찮은 핵심 정리? 내가 좀 부족하고 특별히 좀 어렵고 내가 좀 내용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거를 위주로 많이 하죠. 여러 서브노트를 4-5개 정도로 봐서 샘플을 봐. 쌤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을 거야. 보다 보면 그 사람 스타일대로 따라하면 돼. 만들 거면. 단점이 작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1년 잡아야 됩니다. 1년. 지금 2월이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할 거면. 지금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걸로 4학년 때 쭉 공부하면 4학년 때 또 개정 작업을 해야죠. 왜냐면 4학년 되면 또 새로운 강론이 나와요. 그런 거를 또 이제 개정 작업을 해야죠. 그러려면 오더가 좀 편하지. 그러면 단거나 있잖아요. 기본 이론서 하나 딱 잡아가지고 다른 기본 이론서나 강론 내용을 그 개념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는 건가요? 단권화 한 권의 책으로 만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단권화 이게 메인으로 잡아 여러 가지 자료가 막 있잖아. 뭐 올려 붙이든지 포스트잇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용 다 들어간 거야.
그럼 하나의 책이 되겠죠. 이 책 안에 4-5권의 뭐 책이랑 뭐 자료가 다 다른 거지. 근데 나는 이것만 보겠다 하는 거예요. 기존의 책을 가지고 다른 자료도 책이나 합치는 게 단권하고 서브노트는 여기서 내가 그냥 만든 거야 새로. 다른 사람 걸 일단 참고해 보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 저도 막 공부하려고 요약 정리를 하다 보면 그냥 보고 나면 나는 분명 중요한 거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뺏겨 쓰는 거랑 다름이 없는 약간 그런. 그래서 서브노트 안 맞는 사람은 만들다가 포기해서 그 다른 사람 걸 봐요. 그거 보고 합격한 사람도 있어. 서브는 그러니까 옵션이에요. 선택이야. 무조건 해라가 아니고 공부 스타일 맞게. 자, 한 가지 멘탈입니다. 1번 언제 한번 이거 카페에 들어갔다가 키워가 제도 바뀌는 이게 이만큼 나오더라고. 이번 연도가 막차 이런 걸 많이 봐서 멘탈이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애소생에게 동기부여 되겠지만 이번 연도 시험 응시 기회도 전부 상위 입장에서 이 빨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키워가는 분들이 되면 멘탈이 좋을까요? 아주 시작되기 없는 고민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2012년에 처음 시험 쳤거든요. 2012년부터 매해 나온 이야기입니다. 항상 나온 이야기예요. 이번 정권에 얼마 뽑는다 하고 뭐 특수교사 뭐 티오 준다 하고 막 대고하고 막 특공 카페 문닫고 항상 그래서 항상 매년. 올해 저 초특이 대박 쳤죠? 경쟁률이 3대1, 4대1 나왔죠? 중특은 평균 한 6대1, 7대1 나왔나? 자, 그럼 바꿔 말해가 12년도에 30대1 나왔어요. 전국에 100명 뽑았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공부 안 할 거야? 해야죠. 100명을 뽑든 1000명을 뽑든 해야지. 똑같이 하면 돼. 대신에 좀 멘탈을 더 강하게 해야겠죠. 내가 기필코 이제 100명에 들어가겠다. 다 제꾸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TU 관련 이런 걱정, 적게 뜨든 많이 뜨든 무조건 합격하는 생각으로 그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런 좀 외부 요인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불가항력이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 멘탈 관리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심리학, RBT 빼야잖아. 합리적 심리학, 비합리적 심리학. 합리적 심리학으로 가야지. 이번에 정권이 왜 내가 지금 뭐 TO가 안 나오냐고 막 초특은 대박 쳤는데 중특이 뭐 개털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지. 불가항력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정권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코로나 이것도 봐. 코로나가 다시 심해졌어. 시험 일정이 미뤄졌어. 나는 12월달 맞춰서 공부 막 했는데 뭐 시험 뭐 연기 취소돼가 1월달에 친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는 내 할 일 그대로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잖아요. 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거. 그거에만 신경 써야 되지. 뭐 정권이 어쩌고 코로나가 뭐 심해져가지고 뭐 이런 거는 그때 돼가지고 뭐 어떻게 굴러가든지 간에 알아서 냅두고 괜히 그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 잠깐 진짜 이러면 어떡하지 했다가 지금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되면 되는 건데 내가 잘하면 되는 건데. 맞아. 장도연이 마인드 컨트롤을 아무리 하려 해도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남들은 잘 나가는데 왜 나만 뒤처지는 걸까?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 있죠. 어떤 주문이죠? 나 빼고 다 밥이다. 나 빼고 다 잡곡밥이다. 나 빼고 맞아, 모두 맞아요. 잡곡밥이다. 멘탈 만들기 위한 대회입니다. 키워는 매년 뜨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경쟁률 1대1이다. 나와 나의 싸움. 자기가 느끼는 그 이상은 내가 되는 데 사실 그런 거나 필요 없고 내가 키워에 대해서 돈을 버는데 그 이외에 다른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요. 노량진에서 올인할 때 공부하면서 막 울었어. 혼자. 가끔 막 그럴 때가 있어. 막 옵니다. 슬퍼. 나이는 많지. 임용은 벌써 한 5번 쳤는데 1차도 못 갔어. 막 서러워. 너무 자신이 한심한 거야. 스터디 했던 사람들은 다 합격하고 나는 여전히 노량진에서 이제 부모님 돈 까먹고 그 기관장에서 본 돈을 까먹고 앉았고 정체돼 있는 느낌? 아무 발전이 없어. 5년 동안 보수를 했는데 그때 힘이 됐던 게 그 김재동이 방송에서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다. 나라도 칭찬해줘라. 스스로에게 칭찬해줘라.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 잘했다. 수고했다. 지금처럼만 하자. 그렇게 하면서 거울 보고 웃어라 했어. 근데 그렇게 해본 거예요. 진짜 좀 힘이 되더라고. 아무도 응원 안 해주는데 나라도 응원해줘야지. 내 자신을 자책하고 비하면은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응원 안 해주는 거야. 나 비참해. 공부를 하다 보면 흔들 때가 있지. 남들은 지금 잘한 것 같고 스터디 하면은 막 수술 잘 나오는데 나는 안 나와. 그럴 때가 있지만 쌤 스스로를 응원을 해줘. 2번 스스로 낙해지고 술렁술렁 공부한다는 느낌에 어떻게 가담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그냥 붕 떠가지고 이번 달에 뭐 지적 학습 뭐 다 끝내야지 이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월별 계획, 두 단위 계획, 1단위 계획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바박 세워. 근데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지 오늘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앉아서 공부하기 안 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 객관적으로 자신을 봤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수준. 제가 실패했던 게 계획을 엄청 세부적으로 적었어.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막 그거 끝나면 기초분석하고. 근데 교육학을 하다 보니까 아침 9시 시작했는데 그게 2시, 3시까지 넘어간 거야. 그럼 그 뒤에 계획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자책을 했어. 내가 정한 계획도 내 스스로 정한 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구나. 나는 쓰레기야.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월별 계획도 다 무너져. 저는 세부적으로 하다가 그게 안 맞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일별로 두루뭉실하게 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지적장애를 3일 해야 되는데 5일 넘어갔어. 그러면 5일 하지 뭐. 그러니까 차라리 시간 투자를 더 해서라도 완벽하게 끝내는 거야. 덜 됐는데 막 빨리빨리 한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 바퀴 돌릴 바에 시간을 느긋하게 한 11일 정도 추가해가 한 바퀴 완벽하게 돌리는 게 더 낫더라고. 장기적으로는 더 그게 이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되 나한테 맞게끔. 저는 또 추천하는 게 스터디. 16년도에 올인할 때 스터디 5개 돌렸어요. 전공 스터디, 전공자 스터디, 교육학 스터디, 장특법 스터디, 교육과정 전화 스터디 5개를 돌려서 나를 괴롭힌 거예요. 내가 잠깐이라도 못 쉬게.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야. 그러면서도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는 가고 있구나. 물론 힘들지만 그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 잘 맞으면 스터디 공부가. 독학이 되면 독학을 하시고. 한번 공부하고 싶을 때 마음이 가는 방법. 뭐 같은 말이잖아. 이거랑 우리가 일주일이 있는데 월화수목금토까지 공부하다 쳐요. 항상 수요일 되면은 이게 공부 시간이 팍 떨어져. 집중이 안 돼.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 이 리듬, 이 흐름에 그냥 맞게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월화에는 막 10시간씩 해. 수요일 되면은 쉬엄쉬엄 한 거야. 6시간, 7시간 점심 먹고 산책도 좀 하고. 목요일에는 한 8시간, 금요일 바짝 하고 토요일에 쉬는 거예요. 내일 쉬니까 오늘 막 너무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요일에 열심히 했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때 무한도전 했거든. 무한도전 볼 때까지 공부한 거야. 그 나에 대한 보상이었지. 자기 강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한도전 딱 보고부터는 이제 공부를 놨지. 일요일은 그냥 쉬었어. 그렇게 내 공부 시간, 내 패턴에 맞게 공부하니까 공부가 잘 됐어요. 제 후배 중에 한 놈은 매일 10시간, 11시간씩 한 거야. 월화수목금토. 일요일은 설렁설렁하고 일요일도 공부를 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걔가 삼수마야 됐나? 되게 빨리 됐지. 그거는 이제 쌤이 공부를 하다가 선택을 해보세요. 어떤 흐름에 맞을지. 4번 공부하면서 여러 개 선택을 해볼까요? 남에게 끌려가지 않는 방법도. 그래도 아직 뭐 3학년이니까 내가 진짜 4학년 때 합격하겠다 하면 3학기 때부터 폼 바꾸고 막 다 끊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굉장히 세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하시고 친구들하고 못해도 뭐 한두 달에 한 번은 좀 봐서 좀 놀고 여름에 같이 놀러도 가고 이럴 거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대신에 그만큼 공부를 못한 만큼 또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남에게 끌려가지 않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 못 본 지 오래됐는데 밥 먹으러 갈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람이 내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거는. 저라면은 3학년 때는 밥 먹자 하면 다 밥 먹으러 따라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4학년 때 무조건 합격하겠다. 그것도 다 쳐내야죠. 카톡에 이렇게 공부 중 전화 문자 금지, 공부할 때 폰을 꺼 아예. 진짜 친구들은 그걸 이해해줍니다. 그거를 이해 못해주고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거 섭섭해서 떨어질 친구는 진작에 떨어질 친구지. 애초에 선택은 쌤의 몫입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말. 이걸 버튼이 좋았었네요. 우리가 지금 무슨 교사입니까? 특수교사. 그 투수교사 헬렌 켈러의 스승이 누굽니까? 설리반. 우리는 다 설리번의 후예들이에요.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사명을 띈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와 우리 장애 학생들 생각하면서 애들이 도와지. 순백이에요. 하얗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 학생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그려준 거예요. 청사진을 해주는 거지. 얼마나 큰 그런 역할입니까? 학생의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우리가.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떼쓰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선생님도 막 때리기도 해. 그러다 기분 좋을 때는 진짜 막 선생님 하고 막 안아주세요 하고 막 덩치 막 100kg 애들이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땐 진짜 너무 애들이 순수하구나 하고 거기에서 또 막 보람을 느끼긴 해요. 특수교육과 온 이유도 그냥 학생들 재능이랑 적성 캐치해가지고 그거 발전시켜주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 학생들을 가르친 동안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을 주는 거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주고.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되짚어 봤을 때 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호랑말코 쌤이랑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 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쌤도 굉장히 열정적이셨고 걱정도 없었고 항상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되게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특수교사로 일을 해보니까 학생들에게 학교에 있는 만큼은 항상 이제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특수교사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서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사고가 확장된 것 같고 임용고시도 제가 이번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는 게 진짜 없는 백지 상태였는데 지금 약간 틀은 좀 그려진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해가지고 그거 따라가면 딱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이 선생님은 2022년에 처음 시험을 치고 2023년에 초수 합격을 해가지고 6월쯤에 이 자리에서 합격 특강을 찍도록 합시다. 네, 꼭 찍겠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이 얘기 진짜 꼭 해주고 싶었다. 교사가 됐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 꽃길이고 사람들이 우아우아 해주고 절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쌤들을 봤습니까? 그 중에 물론 뭐 좋은 쌤도 있지만 안 좋은 쌤도 있고 그냥 공무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합격하기 전이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평범합니다. 절대 올줄대서도 안 되고 합격 못한 사람은 까내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방금 한 얘기를 유튜브에 한 강사분인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절대 올줄대지 말라고. 그냥 평범한 수십만 공무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교사 이제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